6. 남자와 여자라는 인간의 성 정체성은 인간이 선택하여 바꿀 수 있다는 거짓말. 젠더 이데올로기. 누구도 타고난 생물학적 성 정체성을 선택할 수도 바꿀 수도 없는 것이 진리이다. 남자와 여자의 성 정체성을 변경할 수 있다는 거짓 성과학, 성전환 수술과 전환요법. 남자와 여자의 성 정체성을 변경할 수 있다는 거짓 성과학, 성전환 수술과 전환요법. 동성애 정당화론자들은 인간이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 인간의 행동인 동성 성행위를 절대 바꿀 수 없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인간이 결코 바뀔 수 없다는 남자와 여자란 성 정체성은 또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육체적 성의 전환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면 이는 자연스럽게 동성애 내지 동성결혼을 정당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실제로 결혼하여 미성년자의 자녀를 둔 부부 중에 한 사람이 자신의 성별을 변경해달라는 신청을 한 것에 대하여 대법원은 2011년 전원 합의체 결정을 통해 이를 허용하는 경우 우리나라 헌법과 민법에 불허하고 있는 동성 간 결혼을 허용하는 결과가 되므로 부당하다고 판시한 바가 있다. 대법원도 성전환을 자유롭게 인정하면 동성애나 동성결혼을 정당화하는 결론이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성의 전환이 의학적으로 가능하다는 거짓 성과학, 성전환 외과수술과 전환 호르몬 요법. 존 머니가 외과적 성전환 수술을 시작한 이래 오늘날 외과적 수술을 통해 남자의 성기를 제거하고 여성의 성기 모양으로 만들어낼 수 있고 그 반대로 변경하는 수술들이 발달했다. 또한 타고난 육체적 성에 반대되는 성의 호르몬을 계속 주입받으면 남자도 가슴이 나오고 여자도 수염이 나는 등 타고난 육체와 다른 성의 성징이 나타나도록 할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은 가지고 오늘날 일부 성과학은 타고난 성을 바꿀 수 있다고 강변한다. 그리하여 이와 같이 타고난 육체의 성을 바꾸는 수술을 성전환 수술이라고 하고 이러한 수술을 받은 사람을 성전환자라고 부른다. 성전환자라는 용어 자체가 성을 인간으로의 힘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한 개념이다. 각국 법원이 수용하고 있는 성별 정정 결정. 육체적으로는 남자인데 성격으로는 여성적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나 반대의 경우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자신의 육체적 성이 잘못 결정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지고 자신의 타고난 육체적 성을 내면의 성격과 일치하도록 변경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러한 사람들을 성정체성 장애자들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자신의 성정체성이 타고난 육체적인 성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이를 변경하는 성전환 수술과 성전환 호르몬 요법 등을 받고 외모적으로는 타고난 성과 다른 성징을 가지도록 한 후 법원에 자신의 호적에 기록된 남녀의 성을 변경해달라는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다. 국가가 관리하는 성별 기록을 변경하는 것은 법원이 허가하는 데 있는데 외국 상당수 국가가 이러한 성별 기록 변경을 허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법원은 성전환 신청을 인정하지 않다가 2006년 대법원이 외성기 수술을 받은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을 처음 허가했고 그 이후 수많은 성별 정정 결정이 이뤄지고 있다. 의학적으로 성전환 수술의 발달, 법률적으로 성전환에 따른 성별 정정 신청의 인용 등으로 타고난 성을 자신의 의지와 결정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인간이 자유롭게 선택하는 성 정체성, 젠더 정체성 개념의 확산, 외과적인 성전환 수술의 큰 비용, 고통 등의 부작용이 따르자 성의 전환의 외과적 수술을 요구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들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고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성의 전환 결정은 아무런 외과적 수술이나 호르몬 요법 없이도 오직 당사자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들까지 나오기 시작했다. 남자와 여자라는 성별을 인간이 자유롭게 자신의 선택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개념이 자연적 남녀 구별을 의미하는 성 대신 사회적 남녀 구별을 의미하는 개념인 젠더이다. 종전까지는 남녀의 구별이 타고난 생물학적 성을 기초하여 이루어졌다면 이제부터 남녀의 구별은 인간이 선택한 사회적 성인 젠더에 기초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소위 성주류화 내지 젠더 주류화라는 개념이다. 젠더를 정당화하려는 이론이 젠더 이데올로기라고 한다. 생물학적 남녀 구별에 기초되었던 지금까지 사회를 섹스 메인스트림이라는 사회로 규정하고 사회적 성인 젠더를 가지고 구별하는 젠더 메인스트림 사회로 변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인간이 선택하는 성은 남자와 여자에게만 국한되지 않는 제3의 성을 인정해야 하고 제3의 성의 종류도 제한 없이 늘어날 수 있다는 주장들도 나타나고 있다. 인간의 선택 가능한 젠더의 종류는 30여 가지가 넘는다는 주장까지 나타났다. 이처럼 인간의 성을 육체적 성과 관계없이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을 인정하는 사고를 가지면 젠더로는 이성 성행위라고 하더라도 육체적으로는 동성 성행위가 정당화되므로 동성 성행위를 비정상적인 성행위로 보기 어렵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성이라는 젠더 개념이 점점 일반화되면서 법원이 외과적 수술을 하지 않는 성별 정정 신청을 허락하지 않았다가 2013년 서부지법이 비수술 상태의 남성이 요구한 여성으로
성별 정정 신청을 허가한 이래 수차례 하급심에서 아무런 외과적 수술을 받지 않은 채 성별 정정을 인정한 사례들이 늘어가고 있다. 성별로 구별된 탈의실이나 공중목욕탕 등의 외부의 육체가 남성이나 여성인데 또 자신이 다른 성정환을 인정받았다고 하면서 출입할 수 있는 사정이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생겨져 버린 것이다. 젠더 이데올로기와 여성운동. 젠더주의는 종종 여성운동 내지 남녀평등운동으로 위장한다. 그 결과 대다수의 여성운동이 젠더 이데올로기를 여성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극복하는 여성운동과 동일한 목표를 가진 것으로 오해한다. 젠더 평등을 남녀 평등 또는 양성 평등과 동일한 개념처럼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 양성평등 기본법에 양성평등의 공식적인 영어 번역을 섹스 이퀄리티가 아닌 젠더 이퀄리티로 하는 것이 이러한 오해의 표현이거나 의도된 위장술의 하나이다. 젠더는 인간에게 남자와 여자의 두 가지 성별만이 존재한다고 사고를 단호히 거부한다. 인간이 얼마든지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 성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개념이므로 남녀의 구별을 전제로 한 여성 인권의 진장을 목표로 하는 여성운동과 본질적으로 충돌한다. 젠더주의는 궁극적으로 여성운동 또는 남녀평등운동을 해체하거나 파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남녀 구별의 완전한 파괴를 위한 목표 달성을 위해 잠정적으로 남녀평등 내지 여성운동가로 위장하는 것이다. 오늘날 많은 국가에서 여성운동은 남녀 구별을 파괴하여 결국 여성운동 역시도 파괴하려는 젠더주의가 마치 여성운동 지지자인 것처럼 위장한 것에 현혹되어 있다. 여성운동에 참여하는 수많은 인력과 지원되는 거대한 재정들이 궁극적으로는 여성운동을 파괴하려는 젠더주의의 성장과 확산에 지원되고 있는 실정이다. 남녀의 구별을 수용하고 여성의 정당한 권익을 회복하려는 여성운동가로서 여성과 남성의 구별을 파괴하려는 젠더주의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은 젠더주의의 궁극적인 여성운동 파괴적 목표를 직시하고 젠더주의와 결별해야 마땅하다. 성별을 남녀로 구별하는 이분법적 사회를 해체하고 무성사회를 추구하는 젠더주의의 대표적 이론가는 젠더 수위 행적 이론을 발전시킨 캘리포니아대 버클리의 주디스 버틀러이다. 젠더주의는 양성평등을 추구하는 헌법 정신을 부정한다는 점에서 위헌적이기도 하다. 양성평등 기본법 안에 들어온 젠더 개념 역시 아무런 헌법적 근거도 없이 들어온 것이므로 위헌적이다. 젠더주의가 가지고 있는 남녀평등 운동 파괴성이라는 정확한 실체를 분명히 드러내어 남녀평등을 추구하는 여성운동을 오해하는 사람들의 오해를 해소해 줄 수가 있다. 성의 변경에 대한 과학적 진리. 오늘날의 과학과 법률과 사회의 지배적 인식이 인간의 타고난 성을 변경할 수 있는 것처럼 변해가고 있다고 해서 인간의 타고난 생물학적 성을 진정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일까? 생물학적인 남녀의 육체적 구별은 유전자에서 결정된다. 아무리 과학 기술이 발달하고 법률과 사회인식의 남녀의 성을 바꿀 수 있다고 주장한다라도 결코 변경할 수 없는 것이 있다. 인간이 타고난 남녀의 육체적 성별을 결정한 유전자인 남자 유전자 XY, 여자 유전자 XX를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성경은 존스 홉킨스 대학의 매큐 큐팀은 인간의 성의 변경은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단호히 결론을 내는 것이다. 인간이 남자와 여자로 태어나는 것은 생명이 태어나는 정자와 난자의 수정 순간 결정되는 것이다. 태어나는 인간 자신은 자신의 육체적 성 정체성에 대하여 아무런 결정권을 가지지 못한다. 육체적으로 태어나면서 결정된 자신의 생물학적 성별인 남자와 여자는 누구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인간의 선택권을 넘어서 결정되는 자연 내지 창조 질서이다. 인간이 상당 부분 자유권이나 부분적인 창조 능력이 있으나 인간의 자유와 창조 능력은 무제한이 아니므로 인간의 자유와 능력이 넘어서는 영역은 얼마든지 있는 법이다. 태어나면서 결정되는 자신의 성별인 남자와 여자를 변경할 수 있는 선택권이나 능력은 인간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인간은 선택권이나 결정권이 없는 영역에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자연질서의 반기를 들고 인간 자신이 자신의 성을 결정하겠다고 하며 자연적인 불가능을 가능하다고 우기지만 그 실현이 절대 불가능한 것이다. 유한한 능력과 제한의 자유를 가진 인간이 모든 것의 중심이며 인간이 모든 것을 결정할 능력이나 자유가 있다고 우기는 교만한 인본주의적 사고가 인간의 능력으로는 결코 가능하지 않는 자신의 성결정 영역까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인간이 능력이로나 자유로나 자신의 성을 선택할 수도 변경할 수도 없는데 변경할 수도 있다고 우기는 명백한 거짓말을 과학적 진실론에 기하며
명확하게 직시해야 한다. 육체적 성의 변경에 대한 성경적 진리. 성경은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남자, 남성과 여자, 여성으로 창조하셨다고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다. 남자와 여자로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이고 인간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결정권을 가지지 못한다. 생물학적이고 육체적으로 태어나면서 결정된 남자와 여자는 누구도 바꿀 수 없다. 동성애 정당화론자들은 이러한 창조 질서에 저항한다. 인간이 타고난 생물학적 성을 바꿀 수 있다고 주장한다. 동성애를 옳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 가치관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에 대한 경배를 피조물에 대한 경배로 뒤바꾸며 순리와 영리를 바꾸는 것이 있음을 간파한 2000년 전 사도 바울의 분석은 지금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성경은 하나님 형상을 닮은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가르친다. 남자와 여자의 결정권은 인간에게 주어지지 않았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많은 부분의 자유를 허락하셨지만 하나님의 고유한 결정에 두고 인간의 선택의 자유를 허락하시지 않은 부분들은 얼마든지 존재한다. 특정한 인간이 이 땅 위에 출생할지 여부, 인간이 자신의 성을 남자나 여자로 결정한 자유는 그 인간에게 결코 주어지지 않는 것이다. 창조 중에 하나님만이 결정하실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자신의 육체적 성에 대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결정에 반기를 들고 피조물인 인간 자신의 육체적인 성을 변경하겠다고 하는 대단한 하나님 앞에서 폐역적인 사고가 바로 사회적 성이라는 민명으로 포장된 젠더 개념인 것이다. 교만한 인본주의적 사고가 인간이 스스로 성을 결정할 수 있다는 영역까지 확산되고 있다. 성에 대한 선택과 변경이 가능하다고 우기는 명백한 거짓말을 성경적 진리와 성경적 진리를 드러내는 과학적 진리에 기하여 명확하게 직시해야 한다.